전 세계 지구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K-사이언스 네 번째 시간입니다. 현대의학은 무수히 많은 병을 고쳐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환자가 줄어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대의학은 병이 생긴 결과를 치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병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오늘은 병이 생기는 원인과 그 이유를 알아서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건강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전병이라고 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병은 오늘 강의를 통해 대부분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복을 통해 여러분의 수명은 점점 더 길어져 모두 100세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병이 생기는 이유와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법을 주의 깊게 들었다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주는 작용을 통해서 그 존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첫 번째 본능입니다. 움직이는 것, 작용을 통해서 존재를 지켜내고 있는 것이 이 우주입니다. 우주는 우리를 움직이기 위해 부득이 여러 가지 걱정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다 죽기는 죽죠. 그러면 새로운 아기가 다시 태어나 우주와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은 이렇게 우주의 존재를 지키기 위한 운명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하는 이유가 우주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한 운명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우주는 두 가지 작용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끌어당기는 작용으로 눈, 귀, 코, 입, 그리고 피부라고 하는 5가지 기관을 통해 세상 모든 것을 끌어오면 그것을 갖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뻗어나가는 작용으로 몸 안에서 몸 밖을 향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운이 있습니다. 끌어당기는 기운이 몸 밖의 것을 끌어와 몸 안에서 생각을 하고 또 뻗어나가는 기운이 몸 안에서 뻗어나가 행동 등을 일으키며 그 안에 메모리된 이미지를 몸 안에 메모리된 이미지를 현실에서 끌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병은 그 결과가 몸에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병이 생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끌어당기는 기운이 그 안에는 또 뻗어나가는 기운이 또 있어요. 그래서 끌어당기는 기운이 끌어오면 그 뻗어나가는 기운이 작용을 하면 그게 바로 생각입니다. 그리고 뻗어나가는 기운이 몸을 움직여요. 그리고 몸을 움직이지 않더라도 뻗어나가는 기운 안에 여러분들의 생각 안에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도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 안에는 또 이미지를 내보내면은 그 안에는 또 끌어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나간 이미지가 자기랑 맞는 파장을 만나면 그것을 여러분들의 끌어오는 힘은 다시 그걸 끌어옵니다. 안으로. 여러분들 현실 앞으로, 눈앞에. 물론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기운은 이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기운은 이 헥사곤이라고 하는 육각 구조를 통해 이 세상에 나타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 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뻗어나가고 끌어다니는 기운은 여러분 몸 안에 이 육각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이 아셨습니까? 육각 구조를 통해 이 세상에 나타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건강 또한 헥사곤이 많아야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몸에 헥사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셨습니까? 건강한 몸은 이렇게
육각수처럼, 육각수는 물이 육각형이 된 게 육각수예요. 육각수처럼 헥사곤이 많아야 건강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이 많은 사람은 오각형이 많아집니다. 오각형으로 변해요. 아셨습니까? 결국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려면 이 건강하게 사는 법을 끌어와서 배워야 하며, 또 뻗어나가는 기운 또한 막히지 않고 몸 밖으로 잘 나가야 우리 몸은 그와 같은 작용이 원활하도록 헥사곤 또한 많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끌어오는 기운도 잘 끌어오고 또 뻗어나가는 기운도 막히지 않고 몸 밖으로 잘 뻗어나가야지 우리 몸은 그와 같은 작용이 원활하도록 헥사곤 또한 많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 안에 헥사곤이 많아지려면 끌어당기는 기운도 순조롭고 또 뻗어나가는 기운도 순조롭고, 그래서 순환이 잘 돼야지만 헥사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셨죠? 끌어오는 기운이 생각을 일으키듯이, 예, 끌어오는 기운 안에서 뻗어나가는 기운이 생각을 일으키죠. 생각을 일으키듯이 뻗어나가는 기운 또한 메모리된, 영혼 안에 메모리된 상황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뻗어나가서 그건 또 끌어오기 때문에 불러오는 거예요. 건강이란 결국 끌어당기는 기운과 뻗어나가는 기운이 순조롭게 잘 순환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이란 뭐냐? 끌어오는 것도 순조롭게 잘 들어오고 뻗어나가는 것도 잘 순조롭게 잘 뻗어나가면 그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의학은 이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셨죠? 지금 내 설명이 알쏭달쏭하게 들린다면 그 이유는 우주 자체가 아프락삭스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락삭스의 원리는 뭐예요? 뻗어나가는 것 안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끌어당기는 힘 안에는 뻗어나가는 힘이 있다. 이게 동시에 있는 것이 아프락삭스입니다. 아셨죠? 우주 자체가 그래요. 우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작용이 한 몸처럼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가지 작용이. 여러분이 보기에는 완전히 다른 작용과 존재, 움직이는 것하고 존재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 몸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작용, 뻗어나가는 것하고 끌어당기는 건 틀리는 거잖아요, 눈으로 볼 때는. 그러나 그것도 한 몸이다 이거예요. 모두는 이렇게 아프락사스의 원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를 지켜내기 위한 건강법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이 묘한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들의 최고 건강법은 질병이나 공포 등 질병,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아픈 걸 보고 저렇게 질병이 있구나 인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질병이나 공포 등 아프고 무서운 것이 아닌 그런 걸 자꾸 많이 보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병원 같은데 오래 근무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건 보지 말고 좋은 세상을 바라보고 건강하게 활달하게 사는 그런 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자기한테 끌어와 좋은 세상에 살아야 하며, 그렇게 좋은 세상에 살라 이거예요. 막 병들고 죽고 공포스럽고 이런 걸 끌어오지 말고, 그런 걸 끌어오지 말고 좋은 세상에서 살며, 또 뻗어나가는 기운 또한 몸 밖으로 쭉쭉 뻗어나가 원활하게 소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끌어오고 뻗어나가는 기운이 원활하게 잘 소통되면 그것이 바로 절대적인 건강법입니다. 예. 물론 좋지 않은 것을 끌어오는 것도, 끌어오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병은 뻗어나가는 기운에 의해서 생깁니다. 왜냐하면 뻗어나가는 기운이 몸 바깥으로 뻗어나가지 않고 자기 몸 안에 머물면 이것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조금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 점을 꼭 아셔야 됩니다. 병원이 많다고 해서, 요즘은 병원이 많죠, 여기저기요. 엄청 많죠. 병원이 많다고 해서 병 또한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병원이 많다는 건 병이 있기 때문에 병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병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은 영혼 속에 메모리되어 뻗어나가는 기운이 메모리된 결과를 세상에 내보내면 그와 같은 것을 자기한테 끌어오는 것입니다. 병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 믿는 것이 영혼이 그것을 내보내요, 뻗어나가는 기운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하고 같은 파장을 끌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환자가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따라서 이 병을 위한 사전 대책 또한 많이 세워두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병 걸 걸 생각해서 병드는 암보험 뭐 이런 거 잔뜩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 또 생각해요. 그때 내가 보험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냐. 본인이 병을 끌어들었다는 건 모르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사전 대책 또한 많이 세워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건강하게 살면 돼요. 뻗어나가는 기운이 그냥 건강하게 살면 됩니다. 그 뻗어나가는 기운이 병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면은 그것을 걱정하는 병을 바깥에 내보내고 또 그와 같은 병을
불러들여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확실하게 영혼 속에 메모리시키면 영혼은 메모리된 병을 자기도 모르게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보험 들은 사람은 자기가 암을 걸리겠다고 지금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몸 바깥으로 나가서 메모리 된 것이 몸 바깥으로 나가서 그런 암을 불러들여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또 없는 시간, 원래 시간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있다고 지금 느껴져서 그러지. 없는 시간 또한 있다고 믿고 나이를 먹으면서 늙은이처럼 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원기가 점점 쇠약해집니다. 예. 원래는 늙는 것도 없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건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운동을 통해 건강을 지키면서 젊은이처럼 살면 죽을 때까지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대부분의 병은 이렇게 뻗어나가는 기운이 몸 밖으로 잘 뻗어나가지 못하고 몸 안에 머물며 자신을 공격하면 그때부터 그곳에서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뻗어나가는 기운은 몸 바깥으로 뻗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막 고민하고 이렇게 되면 못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 고민한다는 자체가 뻗어나가지 못하고 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가야 할 기운이 나가지 못하고 몸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가는 힘이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뻗어나가는 기운이 몸 밖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몸 안에 머물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게 스트레스예요. 아셨습니까? 스트레스는 결국 몸 밖으로 퍼져나가야 할 기운이 뻗어나가지 못하고 몸 안에 머물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은 7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원인은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을 충분히 못 자서 생기는 스트레스입니다. 잠을 여러분들 충분히 자야 됩니다. 먹는 거는 충분히 못 먹어도 잠은 충분히 자야 돼요. 아셨습니까? 우리가 잠을 통해서 우주로부터 생명력을 충전받는데 여러분들이 잠자는 거는 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잠을 잘 때 여러분들은 우주로부터 생명력을 충전을 받습니다. 충전을 받는데 그것이 원활하지 못해 생기는 스트레스입니다. 그것이 원활하지 못하면 잠잔 것 같지 않고 떨떠름하고 이렇게 있으면 에너지를 충분히 못 받아서 그래요. 그럼 거기서부터 스트레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생각 속에 갇혀있을 때 그때 생기는 스트레스입니다. 생각 속에 막 골똘히 고민하는 사람들, 걱정하는 사람들, 뭐에 집착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스트레스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기 집착이나 자기 애착 등 또 자기 번민 등 생각이 몸 밖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생각이라는 것이 몸 바깥으로 향해서 나가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몸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생각이 자기 안에 갇혀버리면 그때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또 병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골똘히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이 세상 밖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골똘히 생각하는 사람은 밖은 뭐가 지나가는지 못 봐요. 눈 뜨고 있으면서도 뭐 지나가는지 못 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병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세 번째는 자격 스트레스입니다. 자격이라는 게 뭐냐? 자기라는 그 어떤 자격 있죠? 어떤 그 존재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스트레스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대접을 받지 못하고 홀대를 받으면 스트레스가 생기는데 그때 그 스트레스가 자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내내 대접받던 사람이 어디 가서 대접 못 받고 막 종부리듯이 부림을 당하거나 그러면 그때 스트레스 엄청 크죠. 그 자격을 지키는 것도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생기는 스트레스,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병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네 번째는 보통 사람들이 많이 당하는 겁니다. 이거 네 번째는 사랑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입니다. 사랑에 빠졌거나 또 사랑에 미쳐있거나 이러면 그게 다 스트레스죠. 앞이 안 보여요, 그런 사람은. 사랑에 빠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 괴로움, 곧 죽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 죽어봐요. 앞이 안 보이죠. 그러면 그것도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충분히 건강하게 돌아가시면은, 살다가 죽으면은, 그때는 스트레스 안 생기고 오히려 기쁩니다. 그때는. 이해하셨죠? 자, 다섯 번째는 감정 스트레스입니다. 감정에 빠져서 좋아하면, 막 감정적으로 빠져서 좋아하면은 그와 같은 일이 자신한테도 일어나지만,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기분이 나쁘면 그 기분은 죽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 죽고 싶은 심정이 자기한테 병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여섯 번째는 원기 스트레스입니다. 원기. 원기. 힘 없고 기운이 약해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바라만 보아야 하는 심정 또한 매우 암담한 스트레스입니다.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희마리가 없이 이렇게 앉았으면 그게 다 스트레스예요. 그것도 지금 병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성적 감각에 의한 스트레스입니다. 성폭행 따위의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성감에 의한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 성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 성도 여러분한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종술 같은 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이와 같은 기능 모두는 뻗어나가는 영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말한 그 일곱 가지는 전부 다 영혼 안의 기능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기능에 머물러 있으면은 영혼은 뻗어나가야 되는데 뻗어나가지 못하고 몸 안에 머물러서 자기 자신을 괴롭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와 같은 스트레스가 여러분들한테 없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런 일곱 가지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결국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해하셨죠? 행복은 스트레스를 벗어나는 것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건강이란 결국 뻗어나가는 기운이 몸 안에 머물지 않고, 뻗어나가는 기운이 몸 안에 머물지 않고 몸 바깥으로 뻗어나가야 돼요. 그게 뻗어나가지 않고 몸 안에 머물지 않고 세상과 잘 소통되어야 하며, 끌어당기는 기운이 일으키는 생각 또한 건강한 생활 방식을 끌어와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끌어오는 게 병 걸린 거 이런 거나 보고 저런 걸 믿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바로 불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또 항상 유쾌하게 통쾌하게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바깥을 향해서 내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육각수 등 헥사곤이 많이 생겨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순조롭게 잘 순환이 되면 여러분들의 몸 안에는 육각수 등 헥사곤이 많이 생겨, 이런 헥사곤이 많이 생겨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지금까지의 설명은 기를 통한 에너지의 작용을 말한 것입니다. 이 기라고 하는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그 밖에 우리 몸은 세균, 또 세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뭐 코로나 이렇게 세균, 또 영양 등 또 다른 이유로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세균을 물리치거나 병을 만드는 원인을 우리는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이 세균을 물리치는 것도 활성산소가 물리쳐요. 그리고 병을 만드는 원인도 활성산소라는 것이 만듭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영양소가 산소하고 결합해 신체 에너지를 만들 때, 이렇게 신체를 움직이는 에너지를 만들 때 잘못 섞여서 자동차의 매연처럼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연처럼 만들어진 것이 활성산소예요. 아셨습니까? 갑자기 신체에 세균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그것에 활성산소를 파견합니다. 그러면 활성산소가 그 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활성산소가 죽일 균이 없고 할 일이 없으면 그때는 우리 몸을 공격해서, 그럼 우리 몸을 공격해요. 그래서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또 암을 유발하는 등 무수히 많은 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질병, 무슨 병은 대부분 활성산소가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병의 거의 모두는 전부 다 활성산소가 일으키고 있습니다. 늙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진대사에 필요한 영양소인 지방과 단백질을 파괴하기도 하고, 활성산소가 지방도 파괴하고 단백질도 파괴해요. 또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염증도 활성산소가 일으켜요. 또 뇌세포가 손상되면 치매, 또 혈관이 다치면 동맥경화증, 눈이 공격을 받으면 백내장, 피부가 영향을 받으면 주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는 거예요. 이 피부가 활성산소에 영향을 받으면 주름이 생깁니다. 아셨습니까? 여하튼 우리 몸은 이렇게 활성산소 때문에 망가지고 끝내는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줄이는 걸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려면 몸 안의 기운이 몸 밖으로 잘 뻗어나가야 하고 평소에 활성산소가 줄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 노력이 아주 눈물겨운 겁니다, 노력이. 왜냐면 여러분들도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자, 나는 이와 같이 활성산소를 조절하는 방법을 맨땅요법이라 하여, 저기 맨땅요법입니다. 그 당시에 책이 나온 거예요. 한 10년 전에 나왔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저 맨땅요법 이후에 우리는 2010년 이후에 TV나 책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텔레비에도 여기저기 나가면서 맨땅요법을 우리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크나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 맨땅요법은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맨땅요법은 우리 몸을 맨땅이라고 하는 지구와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지구하고, 그러니까 땅하고, 맨땅이 돼야 돼요. 아스팔트나 이런 길은 안 됩니다. 맨땅하고 우리 몸하고 직접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보통은 평지라고 하는 맨땅을 맨발로 걷는 것이지만, 이 평지를 맨발로 걷는 것이지만, 평지보다는 바닷물이 있는 바다가 더 좋고, 왜냐면 바닷물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염분이 있죠. 그리고 바닷물은, 왜냐면 우리가 지금 맨땅을 밟는 이유는 땅 안에 있는 전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닷물 안에 물이 있기 때문에 전자가 더 많이 잘 유통이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평지보다는 바닷물이 있는 바다가 더 좋고, 또 평지 중에서도 황토길을 걷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지금 저 위에 있는 저 그림은 황토입니다. 저기 우리나라는 황토가 많아요. 70%가 우리나라는 황토로 되어 있어요. 다른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저 황토는 여러분들 몸을 치료도 합니다. 황토가. 아셨습니까? 황토길을 걷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평지라고 하더라도 비가 온 뒤 촉촉하게 젖은 맨땅이 더욱 좋습니다. 비가 온 뒤는 젖은 맨땅을 걷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아셨습니까? 물론 맨땅이라고 하더라도 높은 산에 있는 맨땅은 좋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맨땅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전자가 별로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낮은 곳의 맨땅은 전자라고 하는 마이너스 전기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높은 데는 마이너스 전기가 많이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의 하나만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운동으로는 좋지만 그러나 맨땅 효과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맨발로 맨땅을 걸으면, 맨땅 걷죠 우리가 다리로.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발전소가 활성화되어 더욱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건 허벅지나 아니면 엉덩이 같은 곳에 많이 생깁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어느 특정 부분이 아니에요. 생겼다 없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생기게 하려면 꾸준히 여러분들이 걷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활성산소라는 건 뭐냐? 활성산소는 쉽게 말하면 짝을 짓지 못한, 짝 두 개, 네 개 이렇게 짝이 돼야 되는데 짝을 짓지 못한 전자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는 산소를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그 홀수예요. 전자가. 원자에게 전자가 홀수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는 짝을 짓기 위해 호신탐탐 우리 몸을 노리는 것입니다. 몸 바깥에서 세균이 들어오면 활성산소가 얼른 나가는 이유 또한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 왜 나가느냐? 세균한테 자신의 전자 하나를 주던지 아니면 세균으로부터 전자 하나를 뺏어서 와서, 그렇게 되면 세균은 죽는 겁니다. 그게 전자 하나 더 주거나 전자를 뺏어오면 세균은 죽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세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활성산소는 수명이 짧아. 수명이 짧아서 여기저기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빨리빨리 전자 하나를 어떻게 주고받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멀쩡한 몸 안에다가 전자를 줘버리면 여러분들의 몸 안에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전자를 여러분들이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활성산소가 그 전자를 통해서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왜 전자를 하는데 왜 땅에서 얻느냐? 번개가 번쩍 칠 때 바로 그것이 전기가, 전자가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밟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은 폭포수 밑에 가서 폭포물을 맞는 것입니다. 그 안에도 음이온, 즉 전자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계로 만든 전자, 뭐 음이온 기계 이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건 어딘가 전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좋은 음이온이 아니에요. 좋은 음이온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땅을 밟든가 아니면 폭포수 밑에 앉아있는 것이 올바른 전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연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하셨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병의 90%는 모두 활성산소가 그 원인이며 늙고 병드는 이유 또한 활성산소가 그 주범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자연 건강법이 바로 맨땅요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맨땅요법을 하십시오. 나는 맨발로 맨땅을 밟는 것뿐만 아니라 자면서도 맨땅요법을 할 수 있게 맨땅 친구도 만들었습니다. 예, 지금 저기 보이시다시피 저것이 맨땅 친구입니다. 저건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잘 몰라서 왜냐면 접지라는 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몰라서 전기 콘센트에 있는 접지 단자를 사용하지만 아까도 내가 얘기했죠. 전기를 쓰고 있어. 여러분 집에 있는 전기 단자에도 접지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거 쓰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들어와 있지만 나는 콘센트에 있는 접지 단자보다는 직접 땅에 접지 공사를 하길 권합니다. 저렇게 직접 하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땅과 직접 연결해야 땅 속에 있는 전자가 보다 가깝게 잘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 전자는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정전기 있어요. 정전기는 금방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땅 속에 있는 전자는 여러분들 몸 안에 들어올 때 아주 천천히 들어와요. 느릿느릿 들어옵니다. 그래서 알맹이로 들어올 때하고 쭉 뻗어나가는 전파로 나갈 때하고는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전파가 천천히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한 한은 땅과 직접 연결해야지 땅 속에 있는 전자가 보다 가깝게 잘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콘센트에 있는 걸 하면 그 선을 다 통과해서 오기 때문에 몸에 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땅 속의 전자는 매우 까다로워. 철사나 녹슨 부분은 통과하지 못하므로 은으로 만든 선이나 우리가 만든 게 저 은입니다. 은선으로 우리가 직접 만든 거예요. 또 구리선을 사용하여 접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접지선에 맨땅 친구를 연결하면 긴 시간 7, 8시간 동안 맨땅요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리고 신발 또한 저 안에 접지봉이라는 걸 박습니다. 우리가 박아 있어요. 저 접지봉을 박아서 길을 걸을 때 안전하게 맨땅요법을 할 수 있게도 만들었습니다. 또 이 나이 드신 분들은 땅을 걸으면은 발 다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의 안 다칩니다. 예. 맨땅요법 해가지고선 산에서 하다 보니까 가시에 찔렸다는 사람도 한두 번은 있지만 안 다칩니다. 의외로. 왜냐면 살이 더 긴장을 해가지고선 더 안 다치게 해요. 그리고 원래 우리는 맨발로 걷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칠 것 같지만 안 다칩니다. 예. 이 무술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땅을 이렇게 칼날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놔도 우리 몸은 안 나가게 돼 있어요. 비껴졌을 때만 나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땅을 밟는다고 해서 결코 다치거나 하는 데는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접지봉을 박아 길을 걸을 때 안전하게 맨땅요법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저 밑에 있는 양말은 저것도 전기가 통하는 양말입니다. 그래서 저 양말을 신고 저 신발을 신으면 그냥 맨땅하고 연결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맨땅용품을 육각나라라고 하는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들어가서 육각나라를 쳐보시면 육각나라가 나옵니다. 앞으로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판매망을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맨땅 신발을 신는 순간, 여러분 몸에 있는 정전기는 순식간에 빠져나가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자동차를 만들 때 찌릿하면서 하는 충격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겨울에 특히 이 자동차 문을 만든다고 할 때 찌릿하고 전기가 와요. 그건 여러분들이 정전기가 튀어나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신발을 신는 순간 여러분들의 몸 안에 있는 정전기는 빠져나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오늘부터 기의 순환과 또 맨땅요법을 충실히 하여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하십시오. 맨땅요법은 최소한 하루에 1시간, 건강한 사람도 1시간 해야 됩니다. 병이 있는 분들은 2~3시간을 해야 돼요. 1시간 정도. 또 일주일에 4일 이상 해주시면 됩니다. 맨땅요법은 모든 병에 좋지만 특히 암 환자는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 환자는 거의 맨땅요법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걸리질 않습니다. 이렇게 맨땅요법을 계속하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암이라는 것은 이 활성산소가 여러분들의 그 DNA에 가서 DNA를 망가뜨리면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아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이미 암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잊지 말고 믿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이러스 코로나, 또 코로나 바이러스 등 면역력이 강해서 맨땅요법을 치료에 사용하면, 즉 코로나 걸린 사람이 맨땅요법을 하면은 사망자 또한 없는 것이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미국에서 한 실험 결과가 있어요. 아셨습니까?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